4.10 총선이 끝나고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요. 민경욱 대표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 네, 4.15 때하고 마찬가지로 또 부정선거의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이거 해결이 이번에는 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시즌 2가 되겠죠. 네, 4.15의 시즌 2. 네. 뭐 그런데 그냥 지난번에 있었던 거하고 똑같은 건데 네.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준비가 좀 돼 있는, 지난번에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네. 좀 현명하게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면이 있고요. 네. 두 번째 나쁜 면이라면 이 지난번에 있었던 수법 같은 것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쪽에서는 좀 더 고도의 교묘한 방법을 써서 잘 들키지 않게 했을 것이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불리한 거를 또 얘기를 하자면 네. 지금 칼자루를 쥔 네.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가 부정선거 척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네. 지금 그게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좀 두렵고 무서운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그 보고가 들어갔다고 그때들 뭐 예를 들어서 박주현 변호사가 USB로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한테 브리핑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예. 그 뭐 여러 가지 통로로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그때 점검했잖아요. 선관위 그랬더니 선거 결과값을 조작할 수 있다 이런 점검 결과도 나왔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알고 있을 텐데 이런 말입니다. 조치가 근데, 없는 게 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전산 조작 쪽은 이번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국정원이 잘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음속으로는 지난 5년 동안 보였던 사전 선거와 당일 선거의 괴리 같은 네. 이런 것이 이제 고쳐질 것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물증으로 남는 거 말고 그런 네. 수리적 통계적 증거가 이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대로 나와 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큰일 난 겁니다. 이게 200석 가까운 의석을 지난번보다 더 이제 많이 가졌으니 네. 국정을 이끌어 나갈 동력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종이호랑이가 되는 거고, 그리고 뭐 탄핵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벌써 나왔어요. 예. 많이 예. 나왔군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일인데 그렇게 되면 이게 정말 실력이 없어서 진 것인지 아니면 이 어떤 부정선거 세력에 의한 조작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들한테 알려줘서 사실은 내가 밖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뭐 은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우리에게 알려줄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그런 기미가 이제 보여야 되는데 네. 그런 기미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양정철을 비서실장으로 쓰려고 했다. 예. 이게 이제 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그런 게 몇몇 기자들, 몇몇 언론사의 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속보 경쟁을 하고 단독이라고 쓰고 이런 게 몇 군데 나왔다는 것은 그런 게 실제로 검토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부정선거 이야기는 물 건너간 것이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양정철은 지난 4.15 그러니까요. 부정선거의 주역이고 그 다음날 바로 다음날 이번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정계를 떠난다. 선거 결과가 너무나 무섭고 두렵다 그러면서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인터뷰를 했던 거고 그 입술 떠는 장면이 텔레비전으로 방송이 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바로 미국으로 도망가서 몇 년을 있다가 들어온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 혹은 그런 게 상정되고 뭐 기용을 검토했다. 이런 자체로 보면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리한 면도 있고 이제 네. 불리한 면도 있는데. 있습니다. 유리한
중요한 면을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네. 지난번에 있었던 것 때문에 교육이 된 상태에서 네. 학습 효과가 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으니까요. 네. 이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네. 긴가 민가 하던 사람들도 이번에 일로 맞았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하고 이제 이 각성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고요. 네. 우리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게 이제 나와 있죠. 네. 누군가는 선거 무효 소송을 해야 되고 지금 그것도 하고 많은 있습니다. 쪽에서. 들어갑니다. 하고 있나요? 예, 지금 저 자유통일당에서 선거 무효 소송 들어가고요. 예. 예, 거기서 들어갑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선거 무효 소송이 비례대표 선거 무효 소송 들어가는 겁니다. 자유통일당에서. 비례 말고요. 비례는 네. 지난번에 했고 전체 무효 소송을 또 제가 저하고 성준경 네. 목사님이랑 했는데 네. 그 전부 다 그러니까 한 번도 재판을 열지 않고 그냥 기각을 시켜버렸습니다. 대법원에서. 지난 그래서 4.15 제일 좋은 총선 거는- 때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지역구에 나온 사람들이 네. 지역구 자기 선거구에 있는 투표, 그러니까 예. 투표용지, 투표지를 증거 보존하고 네. 그 다음에 소송을 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수정 박사가 오늘 올려놓은 SNS에 올려놓은 걸 보면 네. 이런 게 제대로 된 투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의문을 제기한 다음에 그러나 이번 결과는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수정 박사 같은 경우에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아이고. 이러면은 안 아니, 돼요. 그분이 그래도 프로파일러 출신이고 이러면 그분이 그렇죠. 싸워주면 도움이 될 텐데. 또 있습니다. 오신환 의원. 오신환이야 뭐. 의원 같은 경우는 고민정이랑 싸워서 졌는데 네. 그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 사전 관외 투표지 아시죠? 네.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하는 거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새벽에 사람들이 막 집어넣고 그러는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CCTV. 예. 그러니까 나온 걸 보고 그 사람들도 그랬고 뭐 저도 그랬고 이게 전부 다 불법 용지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다. 원래 절차가 저렇게 돼 있다라고 선관위가 이렇게 답을 했죠. 네.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무작위로 수집된 배달된 등기 우편물들을 봉투째 네. 예. 받아가지고 그 안을 들여보다 보지 않은 상태에서 5개의 투표함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것도 무작위로 집어넣는 거예요. 예. 어느 쪽에서 온 거, 뭐 논산에서 온 거는 논산 따로 이게 아니고 논산, 철원, 뭐 제주, 인천에서 온 거를 막 그 무작위로 해서 통 5개에다 집어넣습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그거를 개표를 해봤더니 네. 하나는 1453, 하나는 911, 다음에 또 하나는 1453, 하나는 911 이런 정도로 정말 비슷한 걸로 5통이 똑같이 나왔어요. 예.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국에서 무작위로 나온 투표용지를 막 무작위로 통에다 막 집어넣는데 그 통을 나중에 개표를 해봤더니 5통의 결과가 거의 똑같았습니다. 결과값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개표한 결과, 민주당 찍은 거하고 국힘당 찍은 그렇죠. 그게 네. 1400 뭐 몇 개, 하나는 1453이었으면 1번 함에서 그랬고 두 번째는 1400 뭐 70, 세 번째는 1453이 똑같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그게 오신환 의원의 선거구에서 나온 일입니다. 그러면 오신환 의원은 그거를 증거 보존하고 선거 무효 소송을 벌여야 합니다. 그러게 왜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용기가 부족한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좀 별종이 하나 있어서 지난번에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 이거는 하겠다 해서 지금까지 끌고 온 건데 이번에는 부정선거에 부자만 해도 경선의 기회까지 주지 않았죠. 제가 대표적인 사람이고 노태우가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사람은 벌써 공천 단계에서 싹을 잘라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걸 나설 사람이 없는 게 큰 문제입니다. 비례대표라도 하면 다행이고요. 비례대표는 이제 전국에 관련된 거니까 전국 모든 곳에 재검표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몇 군데를 미리
얘기를 정해가지고 재검표를 하면 될 겁니다. 그것만 해도 큰 다행이고 네. 또 내일로 미래로 당에서는 이재명 지역, 네. 이재명 원희룡이 있는 그 지역의 지역구 후보를 출마를 시켰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선거무효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고 다음에 지난번 같이 3년, 4년 끌고 대법원 판결이 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압력을 가하고 예? 이제 그리고 지난번에는 문재인 정권에서 그랬는지 제가 17건의 고소 고발을 했는데 전부 기각을 시켰었는데 이번에도 고소 고발을 해서 좀 바뀐 상황에서 고소 고발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거가 착착 우리 머릿속에 있다는 것은 경험이 쌓여서 머릿속에 있다는 것은 좋은 조건들인데 이번에 그런데 이제 당사자들이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 다음에 당사자들이라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자기 예. 갈등의 불인데도 이거는 야당이 거야가 됐으니까 이 사람들의 눈치를 더 봐야 되겠다 그래서 쪼그라든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제도는 없고요. 앞으로 이렇게 체제화되고 시스템화해서 공고하게 막혀 있는 이 걸림돌들을 뚫고 우파가 정권을 잡는 일은 앞으로 영원히 없을 겁니다. 우파 정권 영원히 없네. 이건 못 밝히면요. 네. 네, 그래. 아까 내일로 미래로 당이라고 그랬나요? 네네. 예, 거기서 이재명 인천 개항을 해서 뭐 당선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표라도 이상하게 나오면 그게 부정선거가 되니까 그 의미는 상당히 있네요. 맞습니다. 몇 표 안 받았겠지만, 네.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거를 받아줄 것이냐? 사실 선거가 이상하다고 하면 그걸 전부 다 받아주는 게 민주주의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유지되는 가장 큰 그 이유였거든요. 네. 자랑스러운 그런 그 조항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사법부가 제 기능을 하지 않고 이거는 뭐 당신이 해봤자 당선될 가능성이 없으니 이 신청을 받아주지 않겠다. 이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게 걱정입니다. 네.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지난 4.15 총선 끝나고 우리가 우산 블랙 시위서부터 여러 가지 집회서부터 가열차게 싸웠는데 결국은 뭐 뒤집어 엎진 못했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뭔가 더 세게 싸워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야당의 당수가 이제 됐고 야당의 대표가 됐으니까 정치적으로 플래카드를 걸고 이제 싸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그런 게 있고 5월 11일 저희들이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정선거에 걱정을 하는 제 단체들을 규합하는 대규모 시위를 저희들이 5월 11일 여는 것으로 잠정 결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나요? 그 서울에서 하는데 아직 그 구체적인 장소도 아직 정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하고 다음에 이렇게 뭐 이봉규 TV 같은 유튜버들 애국 유튜버들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계속 기울여 주시고 다음에 신문이나 방송, SNS를 통해서 지금 이제 근거가 되는 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부정선거다 이런 거를 계속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신을 시켜드려야 되고 그렇게 국민적 저항 또 국민적 봉기 국민적 불복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윤석열 대통령도 움직일 수 있고 검찰, 경찰, 언론도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2차 그러니까 시즌 2네요. 시즌 2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운명이 걸린 시즌 2 싸움을 준비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진짜 끝장내는 각오로 진짜 가열차게 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응집해야 되겠네요. 다시는 부정선거 없애야죠. 네, 민경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었네요. 그러나 이제 나쁜 소식을 좋게끔 만들게 보완하면 되고 거기서 투쟁을 하면 되는 거고요.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대로 밀어붙이면 되는 거고요. 이거 이번에 못 막으면은 앞으로 우파의
집권은 영원히 없다. 부정선거 하는데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부정선거를 막아야 되는데 안 막는데 뭐 그냥 계속 따놓은 당상이죠. 따놓은 당상으로 그냥 계속 이재명 같은 사람, 문재인 같은 사람이 집권하는 나라. 그 다음에 선거도 없어지겠죠. 각오들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